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계획 조례와 진입도로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1항 별표 1의 2 개발행위가 기준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다음과 같은 기준입니다. 첫 번째, 경사도, 임상, 표고, 배수 등에 관한 기준. 두 번째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층수, 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기준. 세 번째는 도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개발행위가 기준. 네 번째는 특정 건축물의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 다섯 번째는 형질 변경 안전조치, 그리고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기준 등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위임된 사항이죠. 자, 개발행위 허가는 토지의 형질 변경인데,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절토, 정지, 포장, 성토, 공유수변의 매립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런 형질 변경이 되고 나서 그 위에 건축물로 건축을 짓는 것도 개발행위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개발행위가 신청서 등에 보면 토지의 형질 변경은 있지만 건축물로 건축 목적의 신청서는 없어요. 이유는 건축허가에 붙여간다라고 유권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의 형질 변경이 끝남과 동시에 그 위에 건축물을 짓게 되는데, 그때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 그러니까 0 별표 1의 2에서 지자체 도시군 계획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입로 관련된 규정은 두 번째, 세 번째인 건축물의 용도, 규모, 층수, 호수 등에 따른 도로 너비 기준과, 여기는 규모가 큰 것은 뭐 6m, 8m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지자체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개발행위가 기준은 모든 지자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하는 기준도 구체적인 것도 지자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1의 2, 1마 3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도로 너비 기준을 도시계획조례에 별도로 규정한 지자체가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는 별표 1의 2, 2가 2에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에서 진입로를 개설할 때에는 건축법의 도로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지자체는 도로 등이 없는, 그러니까 미설치된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는 새로 도로를 만들면 그건 건축법 지정도로로, 건축법 2조 1항 11호 나목에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나 신고 시에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를 말합니다. 그걸 우리는 그냥 지정도로라고 말하죠. 그래서 지정도로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도시 면적은 지정도로 할 수가 없잖아요. 건축법 44조가 적용이 안 되니까 말입니다. 44조와 45조가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런데도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는 건축법 지정도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진입로는 건축법 44조 대지와 도로 관계에 적합해야 하며, 비도시 지역에서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규정은 비도시 지역에도 적용은 되지만 비도시 면적에는 적용될 건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또 허가권자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명확하지는 않지만 건축법에서는 비도시 면적에 건축법도로 지정을 못한다고 돼 있어도 국토계획법에서는 도로 등이 미설치되는 지역이라고, 그래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또는 비도시 면적 이런 구분 없이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가 기준에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가 진입로 규정이 특징적인 지자체를 보면, 세종시는 도시계획조례 시행 규칙에 비도시 지역에서 건축물의 진입로 너비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기준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동주택,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장, 창고, 농업용 창고를 제외한 창고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6m 이상의 2차선 도로를 확보해야만이 개발행위가 기반시설이 진입로 기준에 맞다라고 하고 있고, 그 외의 건축물은 대지 면적 2000제곱미터, 2500제곱미터 미만은 3m 이상의 도로가 있되 100m 이내에 대기차로
1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하고 대지 면적 2,500에서 10,000제곱미터 미만은 5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하며 대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은 6m의 2차선 이상의 도로 너비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법령에 더 높은 기준이 있으면 그 법령에 따르고 도로 너비 및 교통소통 기준, 대기차로 연결 곡선 반경 등을 말합니다. 등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중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하며 또한 법정도로에 접속되지 않고 건축법 2조 1항 11호 감옥의 법정도로에 접속되지 않고 별도의 진입도로를 개선하는 경우 등은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 후 도로계획 기준에 따른다. 그래서 세종시 도시계획조례에 개발행위가의 기반시설 도로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의 도로는 지목과 관계없이 콘크리트 등 인공 구조물로 포장되어 공공이 활용하는 통로, 도로라고 정의하면서 비포장인 경우에도 국공유지의 지목이 도로인 경우와 차량 출입이 가능한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도로를 도로로 인정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로는 공도를 말하는 것이죠. 즉 사용승낙이 필요 없는. 자, 세종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또 하나 보겠습니다. 별표 도로 너비 및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 그래가지고 5. 도로 인정은 그러니까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기반시설인 진입로를 말합니다. 이 도로를 인정은 지목과 관계없이 콘크리트 등 인공구조물로 포장돼서 공공이 활용하는 통로 도로를 말한다. 다만 비포장 도로는 국공유지의 지목이 도로인 경우와 국공유지 중에서 지목이 도로인 경우와 차량 출입이 가능한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도로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포장이라도. 그러니까 포장인 경우에는 도로로 인정한다라고 이게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죠. 또한 다른 도로와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가 되므로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끝부분에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주시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제주시는 도시계획조례에 제주특별법과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10에서 30가구 미만, 또 휴양 펜션업 숙박시설 등은 너비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고 동지역의 주택 10가구 이상과 5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 문화집회시설 등은 너비 8m에서 12m 이상 허가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관광지니까 진입로 너비를 충분하게 해야 되는 것이 또 맞죠. 그리고 도로는 도로법의 도로, 도시계획 도로, 사도법의 도로, 건축법의 지정 공고된 도로, 나머지 도로를 말합니다. 또 사설도로 및 현황도로인 경우, 사설도로란 건 개발행위 허가로 만들어졌거나 탄지전용 허가로 만들어졌거나 이런 사유인 도로를 말하는 거죠. 현황도로도 비슷한 거고요. 그래서 건축법령에 적합하면 기반시설인 도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토계획법 해설집 2018년도에 만들어진 해설집 260쪽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주시는 도로법, 그러니까 법정도로뿐만 아니라 지정도로도 도로로 보고 사설도로 또는 현황도로라 하더라도 건축법령에 적합하면 도로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조너비 기준에도 맞고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것인지 또는 제한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허가권자가 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도로 너비 기준을 산정함에 있어 2차선 미만은 사실상 도로 너비와 지적도 너비가 미달된 경우에는 도로 개설 후 그 너비를 부족한 너비를 충족해야 하고 막다른 도로는 총 길이가 35m 이하이거나 회전 공간이 있어야 하며 2013년 6월 5일 이전에 착공 또는 준공된 건축물의 개축에는 이 너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35m 이상은 6m를 만들으라고 하는 소방도로 개념이죠. 이런 것들이 제주시에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인천시는 개발 규모 2,000제곱미터 미만은 3m 이상의 진입도로가 필요하되 그 길이가 50m를 초과하면 대기차로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이 도로는 분할 및 지목 변경을 해야 하고 농림어업용 시설 및
단독주택 한 채의 진입로는 진입도로 너비를 20% 이하로 완화 적용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면 도로 너비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기준 그래가지고 건축물 용도에 따라 5m 또는 6m를 요구하지만 개발행 규모에 의해서 2000제곱미터 미만은 3m 이상의 도로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에 경기도 완성시와 여주시는 개발행위 규모 5000제곱미터 미만은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포장된 기존 현황도로는 너비 4m 미만으로 허가가 가능하고 김포시 양평군 등에도 너비 4m 미만의 비도시적 예외가 있습니다. 자, 여주시를 보면 개발행위가 기준 그래가지고 10. 기존 마을 안길 및 농로, 이 농로는 포장된 도로를 말합니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발 규모에 따른 도로 확보 기준이 다음 각호 원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너무 재량권 일탈 남용을 막기 위해서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의 현황 도로로도 허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기존의 현황 도로라고 하는 것은 자, 그 현황 도로를 통해서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았다거나 또 그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다른 건축 또는 시설물들이 있었을 때는 현황 도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앞서가는 지자체라고 봐야 합니다. 이번 시간 정리하면 도시계획조례에 정한 개발행위가 기반시설인 진입로에 관한 규정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세종시, 제주시, 인천시와 경기도의 안성시, 여주시, 김포시, 양평군 등은 별표 1의 2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1마 3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도로 너비 기준과 별표 1의 2에 있는 2가 2호에 있는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에는 어려움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행위 규모가 2000에서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m 미만의 진입로로 건축허가 가능하고 포장된 현황 도로는 사용승낙 없이 도시계획 심의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인도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마을길 또는 농로로 건축허가 가능한지 그리고 사유인 현황도로의 그 소유자의 사용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조례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주민이 통행로라도 사유이면 사용락이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있고 일부는 현황도로 소유자의 이의가 없으면 사용승낙이 필요 없다고 해석하고 있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국민의 고통이 의외로 큽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이런 규정들을 도시계획 조례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그리고 영 별표 1의 2 그리고 그거에 대한 유권 해석들 뭐 법제처이든 아니면 대법원 판결문이든 그런 걸 통해서 허가 공무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 줘야 하고 또 그걸 우리 허가 신청자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